자, 조웅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은 영웅 군남 소설이에요. 자, 영웅 소설이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웅 일대기 구조는 다들 외워져 있나요? 이거는 외워져 있어야 되는 레벨에 가깝죠. 일단 어떻게 출발해? 영웅 일대기는. 아니야.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고귀한 혈통. 일단 핏줄이 달라. 보통 여러분들 주몽신화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게 쉽게 갈 수 있죠? 천재의 아들 해모수, 해모수의 아들 주몽이죠. 오케이? 그래서 3대기 구조 외웠을 거야, 아마. 자,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출생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죠? 막 왼쪽 겨드랑이에서 나오고요. 그죠? 펴컷새가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알로 나오잖아. 알로 태어나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성장 후에 다시 고난을 겪지만 최종적으로는 위협을 성취하면서 마무리된다. 기본이야, 기본. 자, 한번 쓸까?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어려서의 고난,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의 고난, 위대한 업적의 팔 아파 성취. 이건 외워져 있어야 되는 레벨이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오케이? 너무 당연하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자주 나오는 영역의 얘기야. 자, 그런데 조웅전은 영웅 군남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말로 번역하면 히어로물이잖아. 아이언맨 얘기고, 그쵸? 토르 얘기고 그런 거잖아. 같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게 됐는지의 과정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여준다. 이거 자체는 잘 챙겨 놓으시고, 우리가 조웅전은 실제로는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셔야 될 텐데, 이거 스토리랑 함께 연결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자, 조웅전의 자료가 총 3종류를 실어놨거든요, 선생님이. 일단은 맨 앞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건 잠깐만 건너뛸게. 조웅전 2가지 중에 자, 이렇게 생긴 조웅전, 03 조웅전 좀 열어볼래? 03 조웅전. 페이지 왜 날렸어? 03 조웅전. 찾았니? 03 조웅전에서 다시 페이지를 한 개만 더 넘기면 8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03 조웅전에서 84페이지 찾았냐? 자, 거기 밑에 있는 거 좀 챙기고 시작할게요. 배경 지식 좀 쌓고 가자. 보시면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를 왼쪽 중거로 지시하고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그냥 기본 같은 거라는 거야. 영웅소설의 기본적인 코드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밑에 가볼게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데 그대로 나와 있죠? 가봅시다. 근데 밑에 조웅전만 읽자. 조웅전은 자, 눈으로 확인해. 고귀한 혈통, 고난과 시련, 구출과 양육, 성장 후 위기, 극복과 승리. 몇 번? 자, 표시해 드릴게요. 1, 4, 5, 6, 7. 됐어? 뭐가 빠졌다는 게. 이거 특징이야. 조웅전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딱히 안 나와. 그런데 그렇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겨. 왜냐면 조웅 자체가 뭐 한 번 배우면 다 알고 막 도술 쓰고 난리도 아니거든. 오케이? 그리고 좀 늦게 태어나는 것도 있어서 보통 우리가 늦둥이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죠? 고전소설의 어떤 기이한 출생의 특징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고 있는 특징적인 작품이다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야. 됐지? 마저 읽을게. 다른 영웅소설들은 명산 대천의 기도를 드려 아들을 얻게 되는 기자치성 이야기나 혹은 주인공이 원래 천상의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나 특별한 인연으로 지상에 하강한다는 식의 전생 얘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역시 애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세계를 갈 때는 트럭에 치여야 되거든. 근데 트럭이 아니라 이제 하수구에 빠져서 이 세계로 갔다? 그러면 되게 독특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러한 얘기가 그냥 나타나질 않고요. 또한 조웅은 선천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긴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적대자에 대응하는 능력을 익힌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영웅소설과의 차이점. 오케이. 출생에서 기이한 점 없었고 능력은 성취하는 능력이었어. not 선천적이야. 되니 요거 챙겨. 이 작품의 특징이니까요. 일단 됐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당장은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음에도 요 두 개의 요소가 제외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두 번째, 이 작품은 영웅 일대기 구조는 보통 영웅이 어떻게 잘났는가를 싸우잖아. 이 가지고 얘기하잖아. 근데 누가 한국 드라마 아니랄까봐, K 드라마 아니랄까봐 그 와중에 연애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사랑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K 드라마 맞습니다. K 드라마 코드. 무슨 정남자였나? 자, 얘들아 잠깐만요. 미안해. 누구였지? 아, 장소저구나. 오케이. 장소저와의 사랑 스토리를 집어넣어 놨다. 절 가다가 갑자기 장소저랑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국가를 구하러 가고 뭐 이런 식의 면모가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요소랑 2번 요소 특징은 일단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야. 영웅 일대기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지는지 우리는 대부분 알잖아. 그쵸? 자, 전체 스토리를 보도록 합시다. 스토리를 보기 좋은 거는 어떤 걸로 볼까요? 이걸로 봅시다. 자, 그냥 우리 수특 사용 설명서 버전으로 갈까요?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03 조웅전 보라고 했었잖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작품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03 조웅전 오른쪽 위에 이 작품의 위험이 설명돼 있어. 오른쪽 위에 무슨 얘기가 써져 있니? 20학년도 평가원 육모, 20학년도 최근이죠? 14학년도 육모, 09년 육모, 기출에만 벌써 3번 나왔다고요. 오케이? 올해는 수특에 실렸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 맞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소중해. 잘 챙겨. 그리고 교육청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교과서에도 대놓고 실려있는 작품이다. 됐지? 특히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학교 보통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한 교과서에만 일방적으로 실려있어서 그 친구들이 유리하게 만들면 말 나오잖아. 그래서 그건 좀 회피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 그런 적향이 있어. 자, 아무튼 전체 주거를 읽어봅시다.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자, 일단은요. 송나라부터 문제야. 어디라는 얘기지? 중국. 도대체 이 작품은 왜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건 얘기 나와야 돼. 이거 많이 배우는 얘기잖아.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치. 10만 대군 30만 명 이렇게 죽이려면 영웅이 돼서 이 정도 킬수 10만 이상 카운트 하려면 강서구 화곡동으로는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감을 좀 드러내기 위함이다. 근데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게. 조금 다른 얘기. 조선시대에는 도대체 왜 영웅 군담 소설이 인기를 끌었을까? 여러분들 영웅 군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 예를 들어 조웅전 말고도요. 유충렬전 들어본 적 있지? 처음 들으면 되게 이상한 거야. 이것도 기출이 여러 번 나온 작품이니까. 유충렬 또 누가 있죠? 소대성. 그 당시 인기로는 아마 얘가 탑 넘버 원일 거야. 소대성전 1등. 지금의 어떤 BTS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를. 그죠? 조웅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영웅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인기를 끌었냐면 사람들이 히어로를 원해서겠지. 그럼 사람들이 언제 히어로를 원하죠? 살기 팍팍할 때 구원자가 필요할 때잖아. 그럼 구원자는 언제 필요해? 나라가 힘들 때 필요한 거 아니겠니? 오케이. 자, 우리는 실제로는 전쟁에 패배한 참혹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소설을 읽으면 영웅이 나타나서 다 이겨. 겁내 시원해. 기분이가 좋아요. 됐죠? 그러면 그 기분이가 좋음을 우리는 예쁜 말로 바꿔볼까?
자존감을 고취한다라는 예쁜 말로 표정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 백성들의 피폐해진 삶 속에서의 그 자존감을 고취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 됐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 작품은 그래서 인기를 끌었을 거야. 근데 이 작품을 지은 사람이 백성이겠냐? 잘 생각해봐. 일반 백성들이 글쓰기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 구조를, 서사 구조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겠어? 못 만들지. 그럼 보통 누가 만들었을 거야? 또 지식인이야. 그쵸? 그래서 지식인이다 보니까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누구인 거야? 조응이 나의 분신 같은 존재인 거야. 그치? 자신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구가 됐었을 거야. 그래서 자, 스토리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봐. 이런 울분의 해소와 백성들의 자존감 고취라는 게 잘 연결돼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인데, 근데 지식인들은 일단 이 주인공이 보통 고난을 겪잖아.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고위관직이었는데 뭐 참소를 당해서 멀리 유배당하고 그러면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금 곁에 있었으면 달랐을 건데 지금 하는 녀석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임금한테 한 소리를 해야 돼요. 임금님! 그러시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조선 배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요. 오케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약간 회피적인 용도로 중국이란 배경을 써버리는 경향일 수도 있어.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 정도는 좀 키워드는 알아두면 좋아요. 오케이? 백성들은 자존감의 고치라는 차원에서 지식인들은 자신의 울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랬다. 아, 그래서 참고로 결말이 그래서 맨날 어떻게 올라가? 왕권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이거 되게 웃기다기보다는 되게 특색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그 서양의 어떤 얘기들 한번 생각해보고 외화라고 생각해보자. 임금의 폭정에 시달리는 한 마을이 있었어. 그리고 그 한 마을에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칼을 들고 일어나서 저 왕을 물리치고 우리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 하면서 막 기사들을 모으고 너 내 동료가 되어라 하면서 모으고 해가지고 왕을 물리쳤어. 그럼 어떻게 해? 적을 물리쳤어. 어떻게 해? 내가 이제 왕이지. 보통 그렇게 가지 않냐?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내가 왕이어야지. 근데 우리 작품 등에 등장하는 유충열도, 소대성도, 조응도 항상 누구를 구출하는 식으로 마지막이 달라. 왕을 구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계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울분은 해소하고 싶지만 단연 해소하고 싶지만 자신의 그 뭐랄까 어떤 태생적 한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송나라까지 읽다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저 읽을게요. 승상 조정희는 이두병의 참소를 받고 음독자살했습니다. 어이구 망했어요. 네. 승상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두병. 이 작품에서 가장 주된 적군이니까 악역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실 것. 이두병이 나왔어. 이두병이랑 같은 라인 사람이야. 무조건 악역이야. 알겠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승상이 제거당해가지고 이렇게 제거당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 은 도망자 신세가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조승상의 외아들 조응은 어머니와 함께 이두병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와중에 천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두병은 어린 태자를 계량도로 유배 보내고 스스로 천자가 되죠. 그래서 참고로 이때 알아두실 사항은 원래 천자가 있고 천자에게는 아들인 태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원래 조승상의 자식들이야. 뭐 이렇게 쓰고 앉았어? 내가 이렇게 썼구나. 미안. 아내와 아들인 조응이잖아. 오케이? 근데 참고로 조승상이 현직에 있었을 때 태자랑 친구였어요. 오케이? 그런 상태는 알아두자. 그런 상태에서 천자가 또 역시 제거당했잖아. 이들은 지금 도피 중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두병이 태자도 밀어낸 거야. 꺼져. 그러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고 중앙성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조응모자는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을 하다가 월경대사를 만나.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다 따로 써보자. 이 작품에는 조력자가 여럿이 나오거든요. 일단 3명 정도는 꼭 알아둬야 돼.
내가 보는 장면이 이 사람이랑 연결된 장면이겠구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월경대사. 가장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자, 월경대사로부터 술법과 글을 배워요. 먼저 술법, 글 공부를 해요. 아까 말했지? 이 작품의 주인공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천이 아니라 성취형 인물이라는 거. 훌륭한 스승에게 배웁니다. 월경대사에게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강서남을 떠나서 강호의 화산도사로부터,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이 여기죠? 우리가 보는 수특 장면이 여기입니다. 화산대사를 만나서 뭘 얻어? 조웅검을 얻죠. 오케이? 캐시템이에요. 버그템이에요. 알죠? 다 장난 아니야, 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서 다 배웠으면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철관도사한테 가라고 하거든. 잠깐만. 화산대사가 아니지 않냐? 화산도사 아니냐? 그치, 내가 잘못 썼지? 자, 그리고 철관도사에게 가서 갑옷하고 그 다음에 말을 얻게 돼요. 천마, 용마를 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수특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해되시죠? 지금 중력을 기준으로 요때 벌어진 사건과 요때 벌어진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세트로 묶어놓은 거야. 됐지? 근데 조웅전은 어디서 어떤 장면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나머지 장면 중에서 몇 가지 특이점만 빨리 적고 넘어가도록 할 거야. 잠깐만요. 감기가 오려나. 자, 쏘리. 계속 그래서 이어서 용마를 얻게 됩니다. 조웅은 강서남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장소저를 만나. 자, 장소저는 밑줄 한번 쳐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장소저와의 어떤 이야기가 잠깐 벌쳐져. 그리고 장소저랑 헤어졌을 때 장소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약도 지어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고 그랬다가 이제 장소저를 만나 혼인을 약속한 뒤에 서번이 위국을 침공함으로, 자 이제 서번이 나오는데요. 서번과 위국. 자, 노란색으로 위국을 쓰자.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그냥 이게 중국이야. 그 센터에 황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이두병이 있지. 나쁜 놈이 중앙장관책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좀 넓냐? 엄청 넓잖아. 그래서 보통 각 지역들을 여러 왕들에게 맡겨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왕이 있고 여기에 왕이 있어. 그럼 얘들아 참고로 중앙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황제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위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또 서번도 쳐들어온 거야. 빨간색은 적들. 그래서 이 위왕을 도와서 지금부터 조웅은 그동안 술법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검술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술을 발휘해서 서번을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위왕과 함께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중앙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저 나쁜 놈도 제거해버리자, 싸워봅시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두병을 제거하면서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봐봐, 초반부는 약간 뭐랄까 영웅 성장 스토리에 가까워서 재밌는 점이 있을 거고, 중반부는 장소저와의 러브 스토리가 재밌을 것이고, 후반부는 거대한 장대한 스케일의 전쟁담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겠지.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장면을 주축으로 작품을 이해하면 돼. 됐어? 오케이.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간단한 녀석이니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가자. 네가 웅이냐?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지? 자연히 알지 뭐. 하늘이 복음을 주셨거든. 임자를 찾아서 전하고자 하여 사해파방을 둘러 다니는데 수개월 전에 장성, 아주 길한 장군의 기운이, 별이 강호에 비치거늘 찾아와서 수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래서 극히 괴이해서 밤마다 천기를 보니까 강호를 떠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긴 있어. 근데 왜 내가 못 만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얘들아, 장군으로서 어떤 위협과 위명을 떨치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지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소문이 없다라는 것은 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웅이겠구나. 거지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 분명 행색이 짝없이 곤박한 것이 분명 유리걸식하는 줄 짐작하였거니와 유리걸식 다 알고 있는 말 맞아? 유리걸식 무슨 뜻이야? 유리 떠돌아다니며 걸식 밥을 빌어 먹는다라는 얘기잖아. 다른 말로 번역해 줄까? 무슨 뜻이에요? 거지지. 돌아다니면서 밥 빌어 먹는 사람이잖아. 너 거지지? 오케이.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서 방을 써붙이고 만나기를 기다렸나니 그대 만남이 어찌 되는가. 자, 참 재밌는 점은 스토리 비교하는 거야.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잘 비교를 해봐. 화산도사는 조웅을 만나기 위해서 그치? 자기 스스로 노력했지. 자기가 와가지고 어디나 찾으러 다니고 이 글을 보면 웅이는 나한테 오도록 해. 막 그래서 방도 붙여놓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만난 거잖아. 체크됐어? 그러면서 칼을 내주는데 웅이 받으니까 이 칼이 뭐 길이는 3척을 넘고요. 3척이 얼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척. 3, 3은 9네? 90cm. 그러니까 1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1m짜리 장검이야? 야, 검이 1m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 거야? 아무튼 간에. 투핸드 소드일까? 자, 아무튼 칼 가운데는 금으로 좋은 검. 이건 자기 이름이 새겨진 거잖아. 각인 서비스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검이 써져 있습니다. 아유, 땡큐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했더니 야, 이거 네 거야. 뭘 나한테 고마워해. 하늘에서 준 거니까 나는 전달하는 거로서 나 가려고 할 때라고 하는데 웅을 데리고 얘들아 데리고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 싸움이라 선생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씨 이거 문제 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데리고라는 말 크게 신경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조웅은 그쵸? 화산도사는 조웅을 만나 검을 전하고 바로 떠났다. OX. X잖아 지금 이거. 데리고 있었다고요. 며칠 동안 같이 지냈다고. 이해되니? 이런 단어 조심해. 디테일 싸움이야. 데리고 다니다가 수일을 유하고 며칠 동안을 머물면서 못내 사랑하다. 그러니까 애가 똘똘하잖아. 제자가 인형 인물일 거라고. 그래서 애를 아꼈는데 이별하면서 말하길 나 훌훌 떠날 테니까 굳이 대명 큰 운명을 이뤄내야 된다 라고 부탁하죠. 어디 가면 될까요? 저는 그러면 했더니 야, 남쪽으로 가면 관산이 있을 건데 관산에 가면 철관도사가 있을 거야. 걔는 그냥 만나지진 않을걸? 정성이 지극하면 만나지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낭패할 것이니까 잘 알아둬 라고 설명을 하죠. 자, 차이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쵸? 철화산도사는 검을 들고 직접 찾아왔고요. 철관도사는 그냥 찾아지지 않을 거야. 조웅의 노력을 통해서만 찾아질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자, 참고로 철관도사가 갑자기 산중에 앉아서 그 거동을 보더니 벽상에 글을 쓰고 감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내려가서 글쓰를 봤잖아. 지금 그러면서 뭐가 튀어나와 있어? 삽입시 튀어나와 있지. 삽입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까 뭐라고? 분위기, 정서, 함축, 기억하자 키워드. 그렇지? 자, 아무튼 두 개의 키워드만 집중해주면 돼. 나는 나그네다. 나는 떠도는 사람인데 당신 만나러 여기까지 왔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용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그대는 이렇게 야박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철관도사가 직접 맞이하러 가게 되죠. 차이점 보이시죠? 차이점 확인해 드렸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뭐 이것저것 책을 2권 주죠. 우선 먼저 책을 2권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이게 뭔데요? 했더니 도술책이야. 지금부터 공부해. 하면서 도술을 배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뭔가 밖에서 쿠앙캉캉한 소리가 들려. 이건 뭐지? 하면서 여기에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다름이 아니라 내 집에 심히 늙은 안마를 두었으되 수척하여 날이 새면 산중에 놓아 기르더니 하루는 천지 진동하며 산중에 요란하거늘 괴이에서 말을 찾아가지고 마작에 들어갔더니 오색구름이 만산에서 지척을 분별치 못하고 말이 없더니 이윽고 뇌성이 그쳤고 구름이 거쳐서 말이 몸을 적시고 정신없이 서 있는데 진정하여 이끌고 집에 와서 여물과 죽을 먹여두었더니 새끼를 베어 나온 후 몇 달이 못 되어 어미는 죽고 새끼는 살았으되 아 겁나게 기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무슨 구랑탕탕하는 괴상한 소리와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애가 새끼를 뱉더라. 그리고 그 새끼를 낳고 어미는 죽었어라고 말했어. 또 착각하지 마. 어미는 죽은 거야 이미. 알겠지?
밖에서 신마가 나타난 게 아니라 신마를 뵌 어머니 말은 죽었다.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하는? 이게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겠냐? 아니죠. 의도 판단해. 이런 디테일 잘 보라는 얘기야. 항상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녀석이 보통 쌩쌩한 게 아니야. 사람이 끌지 못하고 사람이 근처에 가지 못하며 날이 새면 산에 숨고 밤이면 구유는 말 먹이통입니다. 구유 아래 숨고 자고 새벽바람에 고함을 치고 가니 사람이 상할까 염려라 하면서 웅이 딱 보니까 막 애가 나는 듯 막 내리기는 비호 날아다니는 호랑이도 못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웅이 내달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공손하거든. 뭐죠? 야 이리 와봐!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헐 하면서 조용히 공손하게 굽을 친다는 건 이거 있잖아. 말 이렇게 턱턱 치는 거. 자 굽을 치죠.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야 말이랑 사람이랑 마찬가지야. 너 임자 몰라? 나야 나 하니까 냄새를 맡으며 꼬리치는 듯 반가워하거늘 옹이 기뻐하면서 굴레를 갖추고 마구간에 매놓고는 도사한테 물어보죠. 이 말 제가 타겠습니다. 이 말 저라면 컨트롤 가능합니다. 얼마면 돼? 그랬더니 야 그거는 사람 죽일까 봐 걱정한 말인데 네가 타주면 땡큐지 하면서 말의 어떤 훌륭함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마지막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 보이죠? 이게 되게 특이한 장면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1년이 지나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단숨에 배운 게 아닙니다.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 진실로 괄목상대러라 라고 말을 했죠. 괄목상대 무슨 뜻입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성장을 보였을 때 하는 말이죠. 되셨어? 자, 여기까지고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뭘 보실 거냐면 조웅전 세 번째 보조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85조웅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도록 합시다. 85조웅전. 자,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조력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조력자 부분은 우리가 보는 지금 296, 297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등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기고 나서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의 주된 장면들이 여기라고 했지. 근데 솔직히 여기는 너무 뻔해. 그죠? 뭐 칼을 한 방에 휘두르니 적군이 흩어지고 막 그죠? 소리를 지르고 막 도술 쓰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좀 낯선 장면일 거라 같아서 이 장면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9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 뒤에 실제로 저희 어머니를 뵌 지 오래된지라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우연히 있던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얘기. 그 부분인 거야. 알아두자. 가자. 웅이 살해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갈까? 가자. 웅이 살해하고 다시 구합니다. 소승 모친 수라를 떠는 지 수년이라 다녀옴이 어떠하니 있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웅이 말을 타고 산에서 타려 순식간에 700리를 갔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얘들아 이런 걸 보고 무슨 성이라고 불러? 전기성이야. 참고로 700리면 몇 킬로야? 280킬로야. 그렇잖아. 280킬로를 순식간에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강호 땅에 한 집을 얻어서 밤을 지냈는데 그 집은 장진산의 집입니다. 좋아요. 장씨성이죠. 이때 진산은 일찍 죽고 그 부인 위씨가 딸 하나에게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조의 용모는요. 가을 하늘의 명월 밝은 달이고 문장은 200과 두보를 압도하니 그 모친이 사육감 고르기를 가장 널리 하더라. 그러니까 애가 워낙 뛰어나서 좋은 남자만 구하면 시집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날 조웅이 외당에서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내당 여성의 방으로부터 거문도 소리랑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세히 들으니까 그 노래가 이런 내용이죠. 노래를 봅시다. 초선의 나무를 베어 객실을 지은 뜻은 영웅을 부려 했더니 영웅 간대었고 걸개기 옷이 들었다. 자, 집을 잠깐만 여기다 좀 지우고 쓸게요. 집을 지어놓은 이유는 영웅을 모시기 위함이었는데 거림만 왔다. 라고 말한 거지 지금 이거. 오케이. 그리고 석상에 오동나무를 베어 검문고를 만든 뜻은 원앙을 보려 했더니
내가 검은고를 만든 뜻은 원앙을 보기. 원앙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죠? 남녀 간의 어떤 궁합 같은 걸 상징하는 게 원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결혼할 때 알죠? 그 원앙에 서로 입과 입을 맞춰 놓는 거.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제 연이 이어졌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원앙을 보려 했더니 원앙은 아니오고 까맣까치가 찢어지죠. 까치 따위가 시커먼 새만 들어왔어요. 그죠? 지금 이거 잘 봐. 선생님이 오늘 3번째 말하네. 맥락 파악하라고 했어. 계속 맥락 파악하라고. 지금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같지? 그치? 근데 이게 진짜 비난이냐? 아닐걸? 이건 상대방을 시험하는 거야. 너 이거에 대응할 수 있겠어? 이 말에? 이걸 열받는다고 문 빵 쳐서 날 그지로 하자니 말하면 이건 불합격이지. 여기서 멋지게 받아쳐야 될 거 아니야. 받아쳤는지 볼까?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화답하는 시가 나온 장면 가보자. 뭐라고 해요? 공자가 그 노래를 들음에 범인이 아닌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 음악인 거야. 그 와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 봐라. 날 테스트한다고? 한번 맛 좀 보셈 이러면서 자기도 단서가 있으니까 노래 하나 틀어버립니다. 초산에 나무를 베어 객실을 잠깐만요. 미안 잘못 읽었어. 10년을 경영하여 천문을 배운 뜻은 월궁에 올라 항아를 보려 했더니 자 나는 천문을 배웠고요. 천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도술 배웠잖아. 도술. 내가 신선의 술법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내가 월궁에 항아를 보려고 했대요. 항아가 가장 유명한 선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김태희, 전지현, 카리나 같은 거예요. 알겠죠? 내가 카리나를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 건 형준이야. 그러면 슬프잖아. 자, 아무튼 간에 자, 방안을 보랬더니 은하에 작교가 없어서 오르기 어렵다. 작교가 없구나. 작교라는 말을 왜 끄집어낸 걸까? 이것도 드립이야 실은. 오작교잖아. 까마귀 까치가 짖는 자리가 오작교 아니냐? 그치. 앞에 말 이어받은 거야.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이어받았지. 이렇게요. A 한 것은 B를 위함이었지만 C였고 A를 하면 B를 위함이었지만 C가 없고 됐지? 똑같은 구조. 다음 소상의 대를 베어 퉁소를 만드는 뜻은 내가 퉁소를 만들었지. 봐봐. 여기서는 악기를 가져왔지. 대꾸법 죽이죠. 악기를 만든 이유는 옥섬을 보려 하려 달. 내가 원래 이거는 달 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월화의 슬피분들 뉘능이 지음이랴. 지음이래요. 지음이 없대. 지음 뭐예요? 내가 이런 뜻으로 노래한다는 것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내 노래에 담겨있는 스웩과 필과 그 라임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 하면서 슬퍼하는 거야. 슬프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네. 대응상 맞죠? 오케이. 시험에 응한 겁니다. 지금 상대방의 시험에.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딱 읽고 나랑 라임을 맞춰줬고 나랑 짝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뛰어난 사람이겠구나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구절. 부인과 소조가 듣기를 다하매 공자의 조상을 묻고자 하는 하나. 뭐야? 조상은 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짓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야? 빨리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어쨌든 예법의 시대.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각기침소로 가니까 이때 소조가 꿈을 꿉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노래만 들은 거야. 근데 외당에 청룡이 일어나 달렸어. 용꿈 꿨어요. 아까 종이 자기 자신을 아까 벽보에다 용이라고 썼습니다. 그쵸? 용이에요. 얘들아 용꿈 꾸면 뭐 해야 돼? 로또 사야 돼. 용꿈, 돼지꿈, 그리고 똥 뒤집어 쓰는 꿈, 피범벅이 되는 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꿈은 대표적으로 길몽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시는 걸로. 자, 아무튼 간에 그렇죠?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한 1조 원이 있어. 1조 원이 있어. 왜 공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공부해야 할까지 거 하면 되죠, 뭐. 그죠? 최고의 강사가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공부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격이 좀 다르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자, 아무튼 간에 돈이 있으면 좋은 거고, 대로 또 상황을 맞춰서 사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룡의 꿈을 꿨습니다. 놀랍게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읊고 있는데, 낭랑한 소리가 별땅까지 나는지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장수저가, 이 남자 누굴까? 하면서 두근두근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줄거리 부분 보시면
조홍과 장소조는 남몰래 백년 가약을 맺는다. 오케이? 서로 둘이 좋아 죽어요. 그리고 조홍은 세상을 어머님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조홍은 세상을 떠났는데 조홍이 집을 떠나자 장소조는 병이 드는데 이때 조홍은 다시 약을 구해와 장소조를 구해냈고 평생의 결혼을 맹약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인과의 사랑 얘기가 딱 나오는 거 우리 사람들 그쵸? 연애 얘기 나오면 눈 못 참거든. 눈 동그래지면서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냥 안 읽을게요. 자 그냥 읽어만 선생님이 안 읽는 건 바빠서 안 읽는 거지 니들이 읽지 말란 뜻은 아니야.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전쟁 장면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보기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도 챙기고 마무리 좀 할게요. 자 본문의 4번 문제의 보기 좀 읽을게요. 이런 보기를 들고 왔습니다. 4번의 보기겠습니다. 영웅소설은요. 일반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여러 가지 공경을 뚫고 지력이나 무력으로 약인을 제압한 후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낸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조홍전의 주인공인 조홍은 초월적 대상과의 조응을 비롯해서 서로 어울려 응함. 조력자의 도움 등 외부적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거 중요한 거 맞지? 아까 말했잖아. 이 작품의 주인공인 조응은 성취형 주인공이라고. 선천적으로 모두 잘 하고 있어서 이런 거지. 전생에 보니 이미 레벨이 999야. 파이어볼 이러고 했는데 그냥 뻥 터져 다 죽고 이런 레벨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쓰려는 거야. 파이어볼 이러면서 그죠? 자, 그거 챙겨주시고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자결에 이르게 한 원수이자 국가적으로는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인 이두병과 그 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는다. 성취형 주인공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놨고 자, 선생님이 아까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예측한 거야 지금. 조홍전은 다양한 장면이 수염에서 출제되는데 특히 우리 이렇게 조력자와 연결되는 장면들 가지고 왔고 작품의 서사적 특징 혹은 작품의 문학적 특징 중에서는 성취형 주인공 그리고 기한 출생 요거 중요하니까 찝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 하나 더를 찝자면 선생님은 요거를 찝고 싶다. 장소조의 만남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장면. 오케이? 하지만 생뚱맞지 않아야 된다. 알겠지? 알아두시고 마치 그 연애소설처럼 이루어지는 장면이 중간에 속하고 한번 본 적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됐죠? 시 주고받는 것까지 확인해드렸습니다.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고전소설은 여기서 마무리. 자 조금만 쉬었다가 현대소설 아마 만무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무방 하나 하고 넘어가자.